이더리움 여기 무너지면 시즌 종료입니다. 자, 이더리움 현 시점 정말 중요한 4385에서 힘싸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제 못 온 만큼 차트 내에서 추가적으로 쏟아진 근거값들과 이슈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전략 수립해드리고 명확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 짚어드리러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다 되어갑니다. 9월 4일 목요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크립토 연구소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4385의 의미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 어디까지 상정해야 되는지 그 지지 구간 명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 4385, 그 다음에 4164 잡아드릴 건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히 들으시고 실시간 대응 매번 강조드리는 잘 해내셔서 여러분들 하락장 정말 좋은 비중 확대의 기회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저희 크립토 연구소 올해 목표 구독자 80만, 더 나아가서 100만까지 보고 싶은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메인선 4385를 기반으로 정말 강력한 지지저항 여태까지 목도되어 왔는데 이 선들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릴 것이고, 어제와 오늘 쏟아져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 드리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슈부터 먼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고래가 매집하고 있고 선물 강세 속에서 5,5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망에 불과하죠. 정말 장기적인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기사에서 챙겨갈 수 있는 얘기는 고래 매집과 선물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선물 시장의 강세 신호가 정말 중요한데 4,300달러 아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이 10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84억 달러죠. 일반적으로 급락시 청산이 발생했는데 청산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조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괄목할 만한 기사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3년 내 최저입니다. ETF와 기업 수요가 급증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말 안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디지털 투데이 기사입니다. 여기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고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 7월에 출시되었는데 지금까지 15조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이더리움 보유량도 샤프링크 게이밍,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더머신, 이런 기업들의 총 이더리움 보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왜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생성 방식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더리움은 POS 방식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스테이킹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생성이 되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자, 이 스테이킹 기법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32개의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해놓고 묶어두면 한 개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일종의 배당금, 이자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변동성으로 발생 가능한 가격의 상승폭도 추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비트코인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성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저점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는 잘 일어나지 않고 이더리움의 매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는 명확히 차트로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죠. 봅시다. 이더리움 108 뚫리냐 마냐 시즌 종료 선언 나올까 말까 하는 최근 기간 동안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입장에선 지금은 비트코인 살만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주는데 반면해서 이 시점부터 이더리움은 횡보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이더리움 도미넌스, 비트코인 저점 찍었다 라고 상정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흐르면서 원래 15% 이상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만 현 시점 1% 이상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정말 중요한 실시간 대응 매번 강조드리죠. 오늘 4385 그 뚫리냐 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재점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목도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이킹을 통해서 기업들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보금에 대해서 유보금을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저장된 유보금이 그 이자를 생성해내 준다 라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스테이킹 32 이더리움이 한 개의 이더리움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이더리움이 락업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1년에 3% 이상 공급량을 늘려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코인에서. 하지만 락업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이더리움 생산량은 매년 1%씩만 생성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뢰도 높다, 그리고 이자까지 준다 하는 그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 논리죠. 공급이 줄었다, 근데 수요는 늘어난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라는 분석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킹 관련한 정말 강력한 호재거리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ETF 스테이킹과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자, ETF 스테이킹의 경우에는 현 시점엔 현물 이더리움 코인 자체로만 32 이더리움을 제공했을 때 스테이킹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걸 ETF에도 적용하자라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아니 현우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봤을 기사죠. 이 대머리 아저씨 Dramatically Reshape the Marke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극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충격력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매번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숫자 몇 가지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와닿으니까요. 자, 현 시점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운용하는 것만 해도 7%의 Annualized Return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ETF 스테이킹이 들어온다면 3%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7%에 3% 더해집니다. 몇 프로입니까? 10%죠. 7%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몇 프로입니까? 40%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안 땡겨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ETF로는 레버리지 땡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정말 많죠. 뭐 QQQ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면 20에서 30% Annualized Return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관에게요. 자, 그렇다면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20에서 30%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ETF 스테이킹이 들어오면 유일한 리스크가 유동성 하락이죠. 돈이 묶이니까요. 하지만 이 유동성 하락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재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막강한 호재거리죠.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자, 연합뉴스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배경은 리퀴드 스테이킹 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이란 건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What is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건 게임 체인징 어프로치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규칙을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왜? 사용자들이 메인테이닝 리퀴디티, 유동성을 유지한 채로 스테이킹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LST를 통해서. 자, LST란 게 뭐냐면 어떤 토큰인데, 어떤 토큰이냐? 묶여있는 자산을 대변하는 토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많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예금이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2개의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로 2억 정도 되니까 2억짜리 예금 통장이라고 치겠습니다. 현 시점 32이더가 1이더를 생산하니까 이자율 3% 정도 되는 그런 예금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 2억짜리 통장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는 3%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1년에 600 정도 만들어지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리퀴드 스테이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2억짜리 통장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보대출을 함으로써 2억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이 2억을 추가적으로 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관과 고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 2억 있어. 그래? 그럼 이거 스테이킹해. 스테이킹해서 나는 한 달에 600씩 받을 수 있어. 근데 난 2억 추가로 굴릴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킬정을 한번 켜보면 분명히 8월 22일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급상승이 온 이 시점, 여기 없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도 뉴욕에서 매집하는 모습, 여기 신고점 갱신한 것도 뉴욕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PPI 발언 나오고 흘러내린 다음에 아시아에서 뉴욕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죠. 여기서도 아시아가 매집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 보여주었고요. 고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서 넘어온다 이거죠. 왜? 돈이 되니까. 자, 이쪽 봅시다. 아캄 인텔리전스 지갑 추적기죠. 11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한 지갑을 떠나서 이더리움을 샀다라는 겁니다. 지금 4.4억치 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11억이 있었는데 4.4억을 썼어. 나머지 6.6억. 이건 뭐 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왜? 똑같습니다. 논리는 돈이 되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시장은 기관과 고래가 견인을 하고 있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이거 하나, 이 빅 이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봅시다. 날본 기준으로 더블탑 나오면서 이더리움 지옥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더블탑 어떻습니까? 이 넥라인에서 탑까지 이만큼을 반납하는 게 기존의 논리였죠. 이만큼 반납해버리면 이더리움 2500까지 꼬라박습니다. 그 아래 완충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론상 2500까지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밀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기초가 주목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전략을 기반으로 왜 4385를 잡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더리움 우상향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금리라는 대규모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지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을 한번 차트 분석과 함께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까지 정말 명확하게 우리를 도와줬던 빗각은 자, 빗각이라는 건 의미 있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변곡이 난 8월 3일에 이쪽 저점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곡이 난 8월 20일에 저점을 이어보면 8월 26일에서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이 관측되었고 지금의 이 하락 추세도 이쪽 자리에서 강하게 뚫려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2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만큼의 하락폭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반등 빗각을 기반으로 형성했던 이 양수 채널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하방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반등 빗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수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널선이 명확한지 부터 검증을 해봐야겠죠. 4시간봉 기준으로도 이 중단선에서 힘싸움 명확하게 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이 주황색 실선 라인도 지지저항의 역할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올바른 채널이다 라고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관과 고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큰 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유효한 이론이 있습니다. ICT라는 이론인데요. 자, 이너서클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너서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부의 핵심 이란 얘긴데 내부의 핵심, 큰 손들을 의미합니다. 이 큰 손들이 남기는 흔적을 추적해내면서 그거에 맞게끔 거래를 하자라는 게 ICT의 메인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VG와 오더블록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FVG 오더블록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ICT 이론을 채용하는 명분입니다. 왜 우리가 기관과 거래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이슈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 외부의 정보까지 결합해서 매매를 해야 제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정리와 그 결과값, 그 기대 효과까지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차트만으로 승부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큰일 치르셨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큰일 치르셨을 거고요. 이날 8월 26일 거래소에 24,000개 비트코인 폭탄 떨어진 날이죠. 이렇게 차트 내에서 상정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슈에서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내부의 정보와 결합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자면 오늘의 메인 4385로 잡아드렸는데 그 이유는 자, 오늘자 확인되는 주요 오더블록과 FVG들입니다. 자, 오더블록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큰 손의 추세를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흔적이 오더블록과 FVG로 남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더블록이라는 것은 세력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 여기 8월 20일 변곡점이었죠.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발생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거래량을 집어 던져서 잡아놓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럭 단위의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오더블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등빗각 뚫어낼 만한 자리, 나는 이 반등빗각을 깨고 싶다 라는 마인드로 집어 던졌던 이 대규모 거래량, 그 기대 효과로 이 반등빗각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지금의 이 채널로 다시 진입하게 된 것이죠. 음수 채널로요.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FVG는 뭐냐? 자, 보시고 계시는 이런 음명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음명이 하나 잡히고 있고요. 자, 이런 음명들은 여러분들 그런 자리 있으시죠? 나 여기 진짜 명확한 자리라서 숏 잡았어. 근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낙하해버렸네? 그래서 내 주문 체결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미체결 주문이 쌓이는 구간을 FVG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FVG인데 여기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체결되지 않았던 주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결이 진행되면서 숏 연쇄적인 숏 매물이 체결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에 이 FVG의 하단선이 정말 강할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만 현 시점 압도적인 거래량 앞에 RSI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 FVG가 박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단선이 여태까지 많이 지지를 해줬으니까 여기가 지켜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맞춰서 오더블럭과 FVG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RSI를 기반으로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 근데 현우야, 하락장 나 무서워 라고 하시는 코린이분들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은 위기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왜 기회라는 거냐? 주가 떨어지면 박살 나잖아. 자, 여러분 봅시다. 이쪽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값 이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이쪽 구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차팅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원인 속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건데 그렇다면 관측되는 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 예측의 가능성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한 반등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쪽 구간에 잡혀있는 오더블록과 FVG의 결합체, 여기서 반드시 반등을 잡아줄 거니까 이 구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제대로 검증을 해서 진입을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RSI라는 지표를 활용하면 정말 쉽게 매매가 가능한데 RSI 30, 자 RSI 30을 다루기 전에 RSI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RSI는 50 이상이면 상승 추세, 50 이하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과 70이라는 특수값에 도달하면 70에 도달했다. 시장이 너무 호황이다. 매수세가 너무 과하다 라는 판단 속에서 과매수 반락이 발생하고 30이라면 시장이 너무 죽었는데 지금쯤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판단 속에서 과매도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도 명확하게 그 자리가 관측되고 있죠. RSI 30 언더로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반등 잡아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RSI 31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 분봉으로 쪼개보면 훨씬 더 낮은 값이 관측될 겁니다. RSI 30 찍히면서 중단선 리바운드 맞고 여기 저번에 잡아드렸던 그 FVG 자리죠. 여기서 다시 한번 퍼올려주는 움직임이 관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현우야, 다 좋은데 내가 널 믿어도 되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겠죠. 자, 저번에 제 전략이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신다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제 저번 영상 뚫리면 시즌 종료, 딱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틀 전에 찍은 영상인데 저번에 잡아드렸던 진입가 중단선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명확히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움직임 그려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잡아놓은 4385의 하단선인 4380에서 목표가 정확히 지정해 드렸는데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 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중단선 이 자리에서 진입하셨다 치고 현물 기준으로 2% 이상 드실 수 있었던 자리였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실시간 대응이 결합되면 훨씬 더 이 결과값이 증폭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컨트롤도 훨씬 쉬워지고요. 어제와 오늘 제가 소통방 대응 해드리다 왔는데 그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 말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자, 6시 49분 확인되시죠? 정말 중요하다 짚어드렸던 중단선 터치 나오자마자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단가 4339로 세팅해드렸었는데 15분 만에 상승빈 관측되면서 15% 수익 마감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승빈 맞이했기 때문에 강도 체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롱 포지션 재진입 고려한다 라는 골까지 해드리는 모습이고 확인하실 수 있는 이치모쿠 지지선 뚫고 나가는 움직임 관측되자마자 롱 포지션 재진입합니다. 8시 윗골이 길게 잡힌 음봉에서도 롱 포지션 이렇게 10% 수익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기조와 전략에 대한 브리핑까지 이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9시 27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이치모쿠 라인에 대한 터치가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롱으로 진입합니다. 조금 크게 욕심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쉽게도 10시에 이만큼의 긴 양봉 다 먹지는 못하고 10%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자 누적 수익 105%가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매번 말씀드립니다. 전략과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이런 식으로 목도되는 채널에 대한 돌파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근거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영상으로 쏴드리는 하나의 전략, 한 시점에서의 전략보다 이런 식의 큰 움직임, 코인판에서는 정말 자주 관측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한데 이 FVG에 대해서 지금 무력화되는 움직임 관측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 조건을 RSI 반등 관측과 중단선 지지 확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리바운드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여기서 주문 체결하셨다 하더라도 스탑로스 오더블럭 하단선으로 잡아두셨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자리죠. 여기서는 반등 반드시 나와줄 거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하락의 폭이 완화되고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상정했을 때 RSI 30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에 따라서 진입가 4335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4421로 잡아드렸는데 현우야 이건 무슨 숫자냐? 라고 하신다면 이 FVG의 중단선으로 잡아드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생성된 추가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훨씬 더 명확한 목표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FVG 해소하면서 리바운드가 발생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니 현우야 왜요? 자, 지금도 이렇게 긴 꼬리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꼬리가 잡히냐면 여기 쌓여있었던 주문들을 쳐내기 때문에 꼬리가 잡히는 겁니다. 음봉에서 아래 긴 꼬리 나오면 반등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4385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뚫어낸 만큼 다시 한번 리바운드 내줄 가능성 많고 그 보수적인 자리로서 이 중단선 4335를 잡아드렸습니다. 아니 현우야 왜 보수적인 자리로 잡아줬냐? 저희 영상 촬영 시점과 실제 업로드 시간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세 시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영상 편집이나 후가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꾸미고 가느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작성해드린 시나리오는 가장 보수적인 자리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컨트롤이 잘 되게끔 잡아드리는 자리라는 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차 진입가의 경우에는 4220 인근으로 잡아드렸는데 매번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노란 채널에서 지지해주는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스탑로스 걸었는데 뚫렸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 받아줄 것이고 여기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 최종 구간 밀리면 이더리움 시즌 종료이기 때문에 오더블록까지 잡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나올 자리. 그에 따라서 4220 인근에서 2차 진입하시고 그 목표가는 4304 자음선 라인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오더블록 회복이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리니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시라 맨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일상이 있으시고 생업이 있으신데 저희처럼 매번 차트만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데 RSI 반락이 뭐 어쩌고 채널 지지가 뭐 어쩌고 이런 거 보고 있으실 시간이 그렇게 마땅치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구독자 80만 꼭 가고 싶고 여러분들 투자 채널의 특징이라고 하면 구독자분들께 만족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만족을 드려야 되느냐? 실적으로 만족을 드려야 됩니다. 투자 채널의 실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익률입니다. 내가 덜 귀찮게 돈 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채널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구독자분들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키면서 채널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매매 툴을 개발했는데 지금 제가 분석하듯이 이런 역추세 확실한 자리에서 매집콜 혹은 매도콜 걸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소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저희 자동매매 툴은 저희가 기존에 활용했었던 오더블록, FVG 그리고 채널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추가적인 지표를 통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 로켓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차트상에서 특이점이 관측된 순간들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람 쏴드리는 시스템인데 제 분석 수준의 80% 이상까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관측되었습니다. 특히나 7월 그리고 8월 업비트 단타 프로젝트 제가 자동매매만으로 수행했는데 저번 달은 400% 이상 그리고 이번 달은 300% 이상 수익 나는 모습까지 관측되고 있죠. 그만큼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안 되신다면 이런 자동매매 툴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매매 툴 활용하셔서 수익 나셨다면 저희 10만 갈 수 있게끔 수익 인증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의구심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자동매매 이런 거 다 사기라던데 믿을만한 거 맞냐? 자, 저희 트레이더들도 매달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미니멈 2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7월, 8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동매매 툴로만 단타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그 수익률 공개해드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저희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300.74%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확고한 타점에서만 진행을 한 모습인데 그에 따라서 3.42%, 8% 이런 날도 있고 13일, 14일 특히 PPI 많았던 날이죠.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 22일, 22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서 금리 인하 8월 발표라는 빅 이슈가 있었음에도 실시간 대응 매번 강조드립니다. 잘 하진 못해서 3% 수익밖에 못 낸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실시간 대응을 잘 해내시고 명확한 전략을 그대로만 수행하신다면 이번 달 310%인데 저 이번 달 올해 제일 적게 찍힌 겁니다. 저번 달 결과 확인하신 분들 계시죠?
400% 이상씩은 계속 지켜왔었는데 자동매매 툴을 너무 맹신한 채로 진행하다 보니까 310%밖에 못 지킨 모습입니다. 다음 달은 더 좋은 결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차팅에 100%란 없죠. 그리고 모든 인터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5분봉으로 확인하셨을 때 RSI 28점 과함에도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현우야, 너 왜 매번 시나리오 양방으로 잡냐 이 비겁한 놈아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대응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쪽 다 골자를 잡아놔야 됩니다. 이 골자를 잡아놔야 대응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 근거까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상승 시나리오의 조건 명확합니다. 주황색 채널 안착하는 움직임이 관측되어야 하며 RSI 55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상정했습니다. FVG 리바운드 맞아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자, 그에 맞춘 진입가 4456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건데? 자, 현 시점 FVG 상단선과 주황색 채널에 교점이 발생하고 있죠. 이 자리 인근에서 진입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조건에 대한 관측이 매번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목표가는 4535로 잡아드렸는데 현우야,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보시면 여기 오더블럭이 잡혀 있습니다. FVG와 함께 잡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더블럭은 그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FVG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세력이 모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이라면 자신들의 영역에 침탈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쪽 오더블록과 FVC 잘 참고하셔서 이 하단선에서 1차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 드리는데 지금 시점에 여기 올라가고 다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발생하겠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쌓여있는 근거값들을 통해 추가적인 명확한 전략을 수립해서 2차 목표가를 세팅해 드려야 합니다. 자, 근거 매번 중요하죠. 오더블록과 FVC 잡아드렸고 채널선 지지 여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채널 터치하고 다시 꼬라박는데 여기서 진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RSI 55 이상 유지되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자, 오늘 자분석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이슈도 알아야 되고 뭐 조건도 따져야 되고 이런 걸 일상이랑 생업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매매 툴 추천해 드린 것이고 난 이런 것만으로 부족하다. 난 너한테 질문사항도 있고 코인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9월 금리나 이벤트까지 있죠. 정말 큰 변동성 많은 만큼 먹을거리도 정말 풍부한 장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에만 조금 신경 쓴다면 실시간 대응만 잘 해낸다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1대1 상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고 확인되는 질문에 대해서 3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질의응답까지 실시간으로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번 장 정말 먹을 거 많은 장인데 여러분들 진입하셔서 크립토연구소 채널의 성장과 함께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립토연구소 소통방 무료 입장 신청으로 이동됩니다. 물론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정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항목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게끔 저희가 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귀찮으신 분들은 위쪽에 010-8129-0401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을 반드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 쪽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모바일로 소통방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꼭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지표 공유나 1대1 상담 혹은 영상 내에서 소개받으셨던 자동매매 툴 같은 것도 이렇게 문의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바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401번 꼭 확인하셔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남겨주시고 필요하신 거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80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 채널인 만큼 구독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성장해 보겠습니다. 자, 4385 뚫는 움직임 보여준 만큼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한 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분석도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